그 사실 오늘 저한테 한 35분, 4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이 시간은 제가 일선 쇼핑몰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느꼈던 우리 생산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또 우리 쇼핑몰을 방문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그 고객들의 아우성,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2022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각박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2021년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또 21년도에 온라인 주요 고객은 또 누구였으며, 또 업계나 정부의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2022년에는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고객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지, 또 판매하면 어떤 방법으로 판매할 것인지도 고민해 볼 거고요. 또 우리 몰에 들어온 고객이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 몰에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어찌 보면 온라인 쇼핑 시장의 트렌드를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1년에도 온라인 식품의 성장세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의 누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자료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140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식품 거래액도 18조를 넘어서면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코로나 이전 대비 인터넷 쇼핑의 구입 빈도 증가 품목에서도 음식료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코로나19에 따른 그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과 편리한 배송 등으로 온라인 식품 구매가 이제 일상적인 소비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식품 구매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이 7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특이한 것은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 경쟁이 거의 쟁탈전에 가깝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우체국 쇼핑이나 또 마켓컬리 등 식품 업계에서도 비대면 문화 확산과 또 결제의 편의성, 또 주소를 몰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장점 등을 앞세워서 서비스를 속속 개시하고 있고요. 이미 선물하기 서비스를 도입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그 메신저 기반의 카카오, 또 빠른 배송을 무기로 하는 쿠팡, 또 해외 직구도 선물하기가 가능하도록 만든 11번가 등도 선물하기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우체국 쇼핑에서도 신선한 전국의 특산물을 선물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 런칭했고요. 예상대로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5060 세대가 온라인 쇼핑의 핵심 소비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채널에 익숙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우리의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5060 세대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고, 또 온라인 카드 결제 금액과 결제 건수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바일로 상품을 구경하며 댓글 소통도 이제 직접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에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 시장 규모도 5060 세대 진입 이후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에서도 지난 추석에 실적을 살펴보니까 중장년층의 실적이 우리 우체국 쇼핑 실적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5060 세대, 그러니까
우리 그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과열된 온라인 식품 시장 속에서 업계는 신규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기존 고객은 어떻게 이탈을 방지할 것인지 전략 모색을 열심히 한 해였는데요. 이마트나 쿠팡, 또 마켓컬리 등 거의 모든 온라인몰에서 어느 때보다도 독해진 최저가 경쟁을 펼쳤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각 그 사마다 유통비용을 절감한 가성비 높은 자사만의 피부 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고요. 우리 우체국 쇼핑에서도 건강이나 면역 등 부양식에 관심 있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바다장어나 홍삼 등을 출시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쿠팡 등 주요 온라인몰은 옆에 하단에 오른쪽에 펴에 보시면 무료 배송은 기본이고요. 또 OTT 서비스, 또 무료 반품, 또 해외 직구 서비스까지 무료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서 더욱 다양해진 혜택을 유로 멤버십에 장착합니다. 그만큼 모든 회사들이 충성 고객 확보와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서 노력한 한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드린 바와 같이 보다 다양해진 그 혜택 제공이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노력 등에 힘입어서 온라인 쇼핑의 유료 멤버십 이용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그래프들을 보시면 3년간 큰 폭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멤버십 이용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2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결제 건수 또한 전 연령대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 온라인 쇼핑 업계가 코로나19 오프라인 대비 반사 이익을 얻고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했다고 한다면 정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 촉진,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행 세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내수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였고요. 또 농림부 같은 경우는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2천억 규모의 농수축산물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해수부도 거의 400억에 가까운 소비 쿠폰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우체국 쇼핑도 20년 대비 50%가 성장한 할인 쿠폰을 발행했고요. 또 정부, 지자체 등 거의 100여 개 기관과 협업해서 중소 상인들,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 판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 한 해에도 지방에 있는 축제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체국 쇼핑에서는 향수,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 등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바뀐 축제 상품 15건에 대해서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체국 몰에서도 팔고 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상품과 행사도 동시에 알리는 행사도 열심히 한 해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어려워하는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상품 촬영이나 또 상품 개발, 상품 촬영, 또 홍보, 온라인 입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무상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 홍보해 주시고 무료로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저희 조직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21년도 현황을 잠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는 22년도 위드 코로나, 하지만
온라인 쇼핑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장표로 두 번째 카테고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밑에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그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그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60%가 이 코로나19가 끝나도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동영상 관련 자료들을 그대로 이용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리함이나 저렴한 가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식품처럼 경험에 의한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더더욱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따라서 2022년도에도 온라인 식품 시장에서는 고객을 잡기 위해서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렇게 치열해지고 급변하는 22년도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장표에 보시면 가격보다 가치가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고객들은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한다는 것을 첫 번째 장표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21년도에 온라인 최저가 경쟁이 사실은 아까 장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열하게 경쟁이 됐었는데요.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상품 가격만 가지고 출혈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이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한다고 하는 수단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상품이 가진 가치를 꼼꼼하게 고려해서 구매하려고 할 것이고요. 따라서 고객이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할지 또 그래서 상품 기획과 판매적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뒷장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품 기획 전략 첫 번째로 간편하지만 건강한 가정 간편식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1인 가구의 57%가 주 1회 이상 HMR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HMR 시장은 1인 가구 등 핵가족이 증가하고 또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가 급속히 나노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22년까지는 5조 원 규모로 이 HMR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또 되고요. 그래서 우리 우측 쇼핑에서도 간편 해물탕이나 아기탕 등 간편식의 매출이 빠르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HMR 시장에서 또 살아남으려면 요즘 똑똑한 고객이 있습니다. 바로 체크슈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체크슈머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용량 소포장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또 맛도 기본이고 외에 간편성이나 또 안정성, 가격, 스토리텔링 등으로 상품성을 높이고 또 고객 타겟팅도 보다 세분화해서 노력한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비 증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성장도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국내 시장도 21년 올해에는 5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은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시장의 성장성 또한 계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30대 기혼 여성이 핵심 고객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나 가족에 대한 면역 강화식품, 또 다이어트를 포함한 건강 상품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건강기능식품은 섭취의 편의성이 중요합니다. 고객을 세분화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도 힘써야 하고요. 또 다양성이나 또 온라인의 접근성 확대, 또 고객 후기 및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이 중요한 성공 요소가 될 것입니다. 상품 기획 전략 두 번째로
식품 시장에 부는 ESG 바람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중점을 두고 소비하는 미닝아웃, 또 지속하는 삶을 위해 대안을 찾는 착한 소비자, 세컨슈머가 등장하는 등 가치 소비가 확산되면서 환경 보호가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탄소 배출, 폐기물 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서 환경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우체국 쇼핑을 비롯한 업계 전반이 친환경 기획전이라든가 또 그린 캠페인, 또 무라벨 등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열을 올린 집중한 그런 한 해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옆에 밑에 하단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또 마케팅 효과를 당장의 단기적인 마케팅 효과를 노리고 또 허위 과장 광고하는 그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그린워싱은 오히려 기업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렇게 ESG에 적극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식품 시장의 ESG 바람 두 번째는 상생입니다. 그 자회사부터 협력사까지 그 가치 세설에 걸려 있는 모든 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각 기업 모두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업체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우체국 쇼핑을 위해서 비롯한 여러 관련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활발한 협업도 사회적 역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우체국 쇼핑은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돕기 위해서 상품 개발부터 상품 촬영, 상세 페이지 작성, 상품 등록 등 전 단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지자체 등과 협업해서 할인 쿠폰 제공이나 오픈마켓 동시 판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까 좀 전에 장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품 기획 전략 세 번째로 말 많고 일 잘하는 고객 MD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신선 또 재미, 안전, 삼박자를 갖춘 업계 간 콜라보 마케팅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2개 이상의 브랜드가 협업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동종업계는 물론이고 이종업계 간에도 콜라보가 활발히 진행돼서 비즈니스 영역이 확장되고 또 차별화되고 희소 가치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곰표 맥주 아마 드셔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얀 밀가루 회사가 밀맥주를 만든다는 그 자연스러운 접근이 일단 고객들한테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브랜드 표기가 복고풍의 브랜드 표기가 요즘 나오는 뉴트로 감성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콜라보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먼저 양치를 했는데요. 곰표 치약을 쓰고 왔습니다. 곰표 치약을 쓰면서 참 재밌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치아가 하얘질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게 고객의 감성을 파고드는 콜라보 마케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 단순히 이색적인 이유로 인기를 또 끄는 건 아닙니다. 옆에 하단에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또 안전사고 등에 노출돼서 이미 판매가 어렵게 된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상품 만드는 것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이지 않는 연관성도 찾아내고 또 숨어있는 감성도 찾아내는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객의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면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뉴트로 또 레트로 열풍입니다. 그 식품 시장에 대한 핵심 고객층으로
5060이 떠올랐다. 앞에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을 겨냥한 레트로 식품 출시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억 또 재미 이런 것들을 선사하는 것인데요. 이색 콜라보 상품을 출시해서 이슈화하거나 또 한정 수량 판매 등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등 그 상품 구매가 단순히 경제적 이제 지불 능력에서 한정템 또 득템력을 추구하는 신개념의 그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요즘 MZ 세대들도 레트로를 재해석한 그 유트로 제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레트로 제품을 경험한 세대보다도 요즘 MZ 세대들이 더 열광해서 아마 성과가 많이 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식품 시장도 이와 같이 좀 문화를 인식하고 재미나 또 흥미, 그 추억 등 고객이 잠재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파악에 노력한다면 단순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품 기획 네 번째로는 아직도 늦지 않은 블루오션 공략입니다. 첫 번째는 고령 친화 식품의 증가입니다. 고령화 지수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미 19년에 고령화율이 14.9%로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자료에서 보시면 2067년 경이 되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친화 식품은 아마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고요. 또 해당되는 기업들도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또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 식품은 영양소나 안전성 또 편의성이 핵심입니다. 또 건강식이나 특수용도식 등 기능성 중심의 식품 개발과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이용 연령이 빠르게 또 노령화되고 있는 것도 고령 친화 식품의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또 긍정적일 수 있는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블루오션 두 번째는 식물성 대체육 시장입니다. 저희가 비건이라고 하는 그 채식주의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소비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대체육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업계가 그 대체육 시장에 또 주목하는 것도 앞으로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3년까지는 세계 대체육 시장이 7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신세계나 또 동원, 롯데푸드 등이 기업들의 대체육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체육 시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제한적인 제품 또 비싼 가격 또 맛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술적 한계 극복에 노력하고 제품의 다양성이나 또 대중성 또 해당 제품이 가진 친환경적인 가치 홍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한다면 대체육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루오션 세 번째는 페코노미 반려동물 시장의 수요 증가입니다. 반려동물 식품의 수요 증가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20년에 약 6조, 지난 5년간 살펴보면 무려 222%나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려인을 기록에 살펴보니까 1,450만 명 정도가 반려인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나라 인구 4명 중에 1명이 그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료들이,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반려동물 식품 시장의 성장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펫케어 시장에서 또 특이한 점 하나가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60%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가 제품의 다양성이나 또 구매의 편의성, 또 그 제품 간 비교, 또 사용자 의견 공유 등이 그런 공유 등의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구매가 60%를 넘어선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전문가를 별도로 구성하고 맞춤식 식품 개발과 영양 균형성을 갖춘 전문 식단을 배치해서 펫팸족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 펫코노미 시장은 그동안에 2030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40, 50 그 세대 고객층 유입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비용 지출에 관대한 그 펫팸족의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또 상품의 고급화 전략도 적절히 잘 사용한다면 성장률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으로 그 고객의 관점에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해야 되는지 알아봤다면은 이제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판매 전략 첫 번째로 소통하는 언택트 마케팅, 비대면 쇼핑의 대면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또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쇼핑 시대의 핵심 온라인 마케팅 채널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8조 원을 넘는 메가 커머스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라이브 커머스의 주 이용 플랫폼은 밑에 하단에 보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이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우체국 쇼핑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만은 라이브 쇼핑을 통해서 감귤 등 신선식품의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셀러와 구매자 간의 실시간 대화가 가능합니다. 또 구매자들의 반응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구매 전환율도 이커머스 구매 전환율 1%에 대비 10%대로 상당히 높은 구매 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과 성패는 어떻게 하면 고객 참여를 늘릴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스토리나 또 호스트의 인지도, 또 방송 중 진행하는 이벤트나 할인 혜택 등 그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판매 전략 두 번째로 좋아요 라이어 커머스, 상시 쇼핑의 시대 SNS 인플루언서 역할이 커진다입니다. 라이크 커머스는 우리가 소비자 주도의 유통 과정이 SNS에서 좋아요를 누리면서 구매가 시작된다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단어인데요. SNS 발달에 따라서 상시 쇼핑이 활성화되고 또 소비자의 평가나 선호도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유통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서 SNS는 이제 필수 마케팅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인플루언서의 역할도 또 기존에는 기성 제품을 판매되는 데 그쳤다면은 기획이나 제조 또 마케팅 등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팔로워 숫자를 무제한으로 늘리기보다는 1000명에서 수천 명의 진성 팔로워를 지닌 그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가 지향돼야 되고요. 인플루언서가 특정 상품을 또 홍보할 때는 상품의 협찬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또 실제 경험담을 홍보해야 되고요. 인플루언서도 이제 연예인 취급을 받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스캔들도, 부정적 스캔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유명 인플루언서가 부정적 스캔들로 판매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단점 때문에 부정적 스캔들도 없고 또 사용하기에 효율적이고 또 고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옆에 지금 장표의 오른쪽 하단에 사실은 저도 처음에 진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상인간이다라는 걸 알고 진짜 놀랬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렇게 이제 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여러분들도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판매 전략 세 번째로 쇼핑 습관화 락인 전략입니다. 락인 전략 첫 번째로 바쁜 일상을 여유롭게 식품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급속화된 구독 서비스는 언택트 소비와 편리함으로 그야말로 구독 서비스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요로 운영의 효율성이 담보되고 또 수익의 안정성, 마케팅 비용 절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구독 서비스는 편리한 배송과 또 불필요한 고민, 또 비용 전략, 또 비대면 학대로 인한 비대면 학대로 인한 내식 문화 추세 등이 증가하는 등에 따라서 증가하는 추세고 또 반찬이나 국, 생수 등 주기적으로 소비하는 식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식품 등 신상식품의 경우도 공급 불안정이나 또 비싼 포장비, 신선도 유지, 보관 조리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의 문제가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독 서비스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현재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격 혜택이라든가 또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또 구독 대상 한정 상품 판매 등 고객을 통한 아이디어 개발에도 지속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락인 전략 두 번째로 구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구매 횟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계속되고 매출이 증가한 식품 유통 채널의 주된 성장 요인은 빠른 배송이나 간편 결제 등 차별화를 통한 결제 건수의 증가에 있었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것은 단기적인 매출이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높은 객단가로 인해서 결제 빈도나 또 결제자 수가 상쇄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는 인당 결제 빈도 또 결제자 수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제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배송과 또 간편 결제 또 고품질의 상품 확보 등 차별화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객이 쇼핑몰 특가를 궁금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방문하고 싶도록 메일 특가 또 타임 특가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익숙해지면 특정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해당 쇼핑몰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락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지막 장표 고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필요한지 실어봤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22년도에도 식품 시장은 빠르고 그리고 또 역동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객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고객에게 질문하고 또 고객으로부터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2022년에도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우체국 쇼핑도 늘 함께 노력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세 가지 강조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건강한 가정간 편식, HMR이죠.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주로 이제 건강과 관련된, 그리고 가정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가 블루오션 시장, 고령 친화 식품하고 대체육, 그리고 펫코노미, 그러니까 반려동물 시장이죠. 식품 시장. 그 세 가지를 또 강조하셨고, 판매 전략의 라이브 커머스하고 라이크 커머스. 그 트렌드 코리아에도 나왔죠. 라이크 커머스.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그쪽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중에서 하나 대체육이라는 용어 자체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렸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추이하고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